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고수로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토지 투자 언어로 이번 시간에는 농업인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많이 듣고 교육적으로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데, 의외로 임업인, 어업인, 특히 독림가에 대해서는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업종에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수한 용어인 것은 맞습니다. 어떤 용어인지 어떤 투자 언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라든지 농업법에는 많이 알고 있고 앞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농지법에서 정리하는 농업인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의외로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에 정하는 농업인도 있지만 다른 법률상의 농업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농지 배당이 없어도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토지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지가 없어도 이게 없습니다. 근데 농업 경영처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실전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강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곤충 산업 같은 거. 곤충을 키우었습니다. 식량, 대체 산업으로 뭐 메뚜기라든지 분명히 농지는 없어요. 근데 곤충을 키우면 농업경영자에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은 늘 연구해 본 것이 맞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오늘은 이 시간은 농업인 이외에 임업인, 독림과 어업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언어가 과연 무슨 뜻인지 하나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임업인은 어디에 나오냐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임업 여기에 법률에 있다, 이 법률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임업인의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죠. 임업인의 범위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2조 2호에 따라서 이렇게 정한 자를 말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 이 중에 하나면 임업인이죠. 그러면 뭡니까? 첫 번째는 농지는 몇이었습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죠. 이건 뭡니까? 3헥타르 이상의 살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3헥타르가 뭡니까? 제가 실전 투자에서 늘 얘기했는데 1헥타르가 우리가 잘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1제곱킬로미터는 몇이죠? 1000m 곱하기 1000m죠. 그래서 이거는 100만입니다. 100만 평방미터. 그죠? 1헥타르는 요걸 이제 제가 비교한 이유는 1헥타르는 100m 곱하기 100m예요. 그래서 이게 10,000평방미터죠. 3,000평이 조금 넘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100m 곱하기 100이 뭐라고요? 1헥타르입니다. 그럼 3헥타르 정도면은 3만 평방미터죠. 거의 9,000평, 만평 조금 안 되는 3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9,000평이 넘는 그 규모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가 임업인입니다. 임업인. 그리고 1년 중에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이건 종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이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임차인이겠죠? 이거는 소유주. 이거는 뭡니까? 임차인 되겠죠? 종사하는 자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 나오는 거 있죠? 버섯이든 뭐든 임산물, 이거 뭐, 나물 같은 거 많이 나올 겁니다.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죠. 어디서 많이 보던 겁니다. 농업인도 12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네 번째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보면, 산림조합법 18조에 따른 조합원. 그래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똑같이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3헥타르 이상의 살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따를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18조 맞죠? 그래서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이 될 수 없다.
중복되면 안 된다, 그죠? 어떤 주소입니까? 해당 구역의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 소유자, 아니면 주소 사업장에 있는 임업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조합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것입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이 조합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조합원 했잖아요. 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 소유자의 최소 산림 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부터 1000제곱미터까지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지역마다 다르다. 알겠죠? 요 정도 갖고 있어도 뭐가 되는 겁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조합원이죠? 여기 내가 만약에 500제곱미터를 갖고 있어. 500평방미터. 요거 이 사이에 정관에서 500제곱미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00제곱미터 갖고 있어요. 그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임업인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여기서는 3헥타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를 조합원으로 하지 않아도 임업인이죠. 근데 조합원을 가입하면은 면적이 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임업인.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보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임업인이 있어요. 그 임업인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임업을 어디 법률에 따라서 임업인에 따라서 뭐 혜택이라든지 준수사항이라든지 뭐 지켜야 될 내용들이 다릅니다. 농지법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있고요. 산림조합법이에요. 이건 산림조합이죠. 산림조합. 여기도 산림조합처럼 산림조합법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법에서 말하는 임업인은 어떤 자냐? 다음에 어느 하나를 말한다. 3헥타르 똑같네요. 그 다음에 1년 중 90일 똑같죠? 여기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 판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여기 1, 2, 3은 똑같잖아요. 여기까지. 4번하고 틀리죠. 4번부터가. 4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종묘 생산업자도 임업인을 본 겁니다. 조합법에서, 산림조합법에서 종묘 생산업자. 그 다음에 3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가 뭐냐면 묘목을 생산 관리해서 배출하는 곳을 포지라고 합니다. 이 포지 설명 잘 되어 있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배출하는 곳. 그러니까 포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죠. 묘목 생산 관리하는 데가 거기서 조경수, 분재 아시죠? 뭐 이렇게 뭐 조그만 분재 하잖아요. 소나무 같은 뭐 이쁘게 멋있게 아주 예술적으로 하죠. 분재 수조를 생산하거나 산채가 뭡니까? 산나물, 그러니까 산채 비빔밥 하죠. 산나물 비빔밥, 산채 등 산림 부산물을 재배하는 자도 임업인입니다. 산림조합법에서 임업인자. 그 다음 대추나무 1000제곱미터 이상의 재배하는 자, 호두나무 재배하는 자, 밤나무 5000, 단나무 1만 제곱미터 이렇게 하는 자도 임업인이죠. 있고요.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이거는 이해가 딱 오죠. 무슨 얘기지? 이건 표고자목은 이해가 딱 안 옵니다. 그래서 그 글이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이 문제를 찾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표고자목이죠. 이게 길죠. 이게 이제 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요게 표고버섯, 표고자목이라고 합니다. 나무. 요거는 이제 배양 종균을 이렇게 꽂은 거죠. 이렇게 표고버섯 종균이 들어간 표고목 접종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요 길이로 보통 뭐 임업 경제 등록하려면 뭐 이런 나무를 뭐 1000토막, 1200토막 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 어떤 기준이냐면 요거 반지름 밑에 직경 요거에 따라서 이게 넓으면 크면 나무가 많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600번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무 이게 작으면 뭐 1200번, 1400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저 역시도 임업 경제 등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고버섯도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입니다. 부피잖아, 부피. 그렇죠? 요거 부피입니다. 면적이 아니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이목변에 대해서 많이 나오면은 독림가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독림가. 이 독림가가 이게 굉장히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 관리 잘하는 사람, 평생을 그런 순간에 독림가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이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독림가는 뭐냐면 영림 계획에 따라서 영림 계획이 뭐예요? 그 숲을 림이죠. 영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잘 키우는 거죠. 영림 계획을 작성해서 모범적인 산림 경영을 하며 사회적으로도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 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독림가 인정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역시 독림가가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엄청난 분입니다. 이게 이분 엄청난 분입니다. 이게 저도 인증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었어요. 어떤 게 인증서인지. 이게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제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분수림인 용어가 있습니다. 산림으로부터 얻는 수익의 분수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수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으로 산림 소유자, 국가나 개인이 있겠죠. 그다음 사업자, 직접 영림사업 하는 분을 계약을 체결하고 조림, 키우는 거를 실시한 구글림이라든지 미니림을 분수림이라고 합니다. 발음을 어렵죠. 분수림, 나눈다. 그 얘기입니다. 조림은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리거나 하는 따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숲을 조림, 조성하는 거를 조림이라고 합니다. 관리하는 게 이거죠. 이 세 가지 용어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이제 앞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봤고요. 먼저 법을 보겠습니다. 임원 및 산초 지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습니다. 독림가가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 독림가가 있고요. 법인 독림가가 있습니다. 개인 독림가는 뭐냐면 모범 독림가가 있고 우수 독림가가 있고 자영 독림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규정이 뭐냐면 모범 독림가 300헥타르, 1헥타르가 3,000평이면은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 크기 이상의 산림에서 수입 분수리까지 포함해서 산림을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서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 실적이 엄청나네요. 이 키우는 게 이상이고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서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모범 독림가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쵸? 우수독림가는 이것도 100헥타르입니다. 이분도 대단해요. 100헥타르 경영하고 있는 사람, 조림 실적이 50헥타르, 유실수 20헥타르 이상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자연독립가도 대단하죠. 5헥타르 이상이에요.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서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하여서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서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유실수 3헥타르면 엄청나게 큰 거죠. 3헥타르면은 아까 1헥타르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1헥타르가 3,000평입니다. 3헥타르 이상이면은 몇입니까? 10,000평 정도. 10,000평. 요 정도 이상을 조림하거나 아니면 5헥타르. 5헥타르면 한 15,000평 되겠죠? 이 정도를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 경영하는 사람. 이게 자영 독립가입니다. 모범 독립, 개인 독립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독립가는 300헥타르, 이 규모죠? 이 이상의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그렇죠? 여기하고 똑같죠. 모범 독립가. 그 다음에 뭐합니까? 농업법인 중에서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서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5헥타르 이상 조림 계획에 따라서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림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독림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한번 독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도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한번 볼까요? 이게 포항에 있는 그 독림가를 기사를 한번 퀴즈에 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포항 개인 자영 독립가입니다. 개인 자영 독립가죠. 2호예요. 2호. 포항에서
진정한 살림 경영인 천인화 씨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2021년.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포항에서 독립가를 2호를 인정받았대요. 굉장히 이건 엄청난 거네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네. 그죠? 요렇게. 그래서 포항서 3명 독립가 산림 경영 활동 중 천 씨가 가장 높은 이 3명이네, 독립가도. 3분이시네요. 산림 그 독립가가 굉장하죠. 이렇게 있고,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관 농장이라는 이름 듣고 뭐 천인화 씨를 만났다. 이거 지은 거는 진정한 상꾼이죠. 모범적인 산림 경영을 인정받아서 2019년에 개인 자영 독립가로 2호로 선정받은 주인공이다 되어 이렇게 독립가는 나와있죠. 독립가. 그래서 그런 뜻을 읽고 3대가 임업운영의 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왕성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살림은 이렇게 중보자인데 기본적으로 내용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정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하나 그 기사를 찾은 겁니다. 독립가라는 수준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 기사 받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또 그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자연독립가 증서가 있더라고요. 자연독립가 증서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귀한 거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화는 산림에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경영함으로써 다른 산지의 모범되므로 이 법에 따라서 자연독립가로 선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호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립가가 많은 분이 아니시다 합니다. 진정한 산꾼이죠. 산꾼. 이게 땅꾼이 아니고 이분은 뭐라 할까요? 임야. 산꾼이라고 또 아까 기사에 나왔죠? 산꾼.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독립가. 그래서 독립가라는 것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넘어가면 이제 어업인입니다. 어업인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어업인이 나왔습니다. 어업인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까지 염전, 바닷물을 자연 증발해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라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은 이 시행령이죠. 여기 있습니다. 이분들이죠.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식업,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다 120만원이네요. 농업, 임업, 어업까지.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농업이라든지 임업은 90일이었죠. 어업은 60일입니다. 종사입니다. 종사. 이거는 종사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영어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있죠? 이건 어업이니까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그렇죠? 농업회사법인처럼 수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사람도 어업인이죠. 이것도 어업인이죠. 고용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막상 제가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면은 막상 어업인, 농업인 찾으면 잘 안 찾아져요. 그래서 그 자격 요건을 갖추면 혜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자격 요건 개념은 알고 있는 것이 토지 투자 언어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정확히 아시고요. 알겠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많이 했는데, 임업인, 어업인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두면 아마 향후에 토지 투자 언어에서도 많은 분들하고 대화의 실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서 어업인과 임업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